네, 오픈바이트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을 잘 드렸죠? 네. 홈바이트가 쉽나요? 뒷바이트가 쉽나요? 딥바이트가 훨씬 쉽죠. 네. 보셨잖아요. 1년 만에 끝나고 그런 케이스 보셨잖아요. 물론 오픈바이트도 가이드를 잘하면 쉽지만 어렵다는 거는 치료가 어렵다는 것보다는 셋업이 좀 아까 보셨듯이 버티컬 점프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해야 되고 인트루전이 부츠브가 얼마큼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트랜스버스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도 꽤 많고 하다 보니까 오픈바이트 셋업이 까다롭게 느껴지는 게 아직도 좀 있어요. 저 스스로도. 특히 버티컬 점프에 대한 거를 제가 직접 수정을 못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거를 그 점프 양을 제가 뭐 0.1mm 단위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뭐 가이드 바 같은 걸 주면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고 점프는 이미 처음에 계획된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토탈 인트로전 양을 1.5mm씩 해서 3mm 점프를 해놨는데 저는 컨트롤을 1.5mm만큼만 하고 싶다 그러면 점프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셋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오픈바이트는 어떻게 셋업을 하냐면 상악을 먼저 제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셋업을 해요. 그리고 하악 전치부도 초진 상태 위치에서 대략적인 위치만 좀 잡아놔요. 그리고 상악에 셋업된 거하고 하악 전칩의 위치를 이렇게 제가 잡아놨으니까 오버바이트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바이트 점프를 조절해라. 이렇게 오더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클린책이 다시 오면 그때 이제 구칩의 디테일한 포지션을 또 조절하니까 셋업이 까다로워요. 오픈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셋업이 까다롭다 정도로 답변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셋업부터가 저는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체 치료로 봤을 때는 오픈바이트가 더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요. 네. 네. 어렵죠. 근균 훈련하는 거는 저는 되게 간단하게 하는 편인데요. 이제 저희 스태프들하고 이제 똑같이 공유해가지고 다 같이 본인이 연습도 해보고 그러면서 환자들한테도 헤비 컨트롤이 안 되는 환자들은 그렇게 좀 가이드를 해라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혀 포지션을 환자한테 정해줄 때 이제 말하는 거 보면은 헤비 컨트롤 저도 살짝 있거든요. 그 헤비 컨트롤 할 때 환자가 말하는 거 보면은 얘가 혀를 내미는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막 침 삼키고 하는 거에서. 그런 환자들은 막 그럴 때는 알려줘요, 저는. 너 지금 말할 때, 지금 침 삼킬 때 혀 계속 내밀지.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기준은 너의 혀가 링구얼 리테이너에 닿아 있으면 그건 항상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링구얼 리테이너에 혀가 닿아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헤비 컨트롤 하는 연습을 해라라고 하면서 저희 스텝한테 토스를 합니다. 이제 저희 스텝들은 이제 그때부터 혀 위치를 어떻게 잡고 이제 위치 잡은 상태에서 뭐 스왈로우 하는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혀 끝부분을 그 인사이드 파필라 정도 위치에다 유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입을 살짝 벌리고 입 다물지 말고 입 살짝 벌리고 침이나 물 삼켜봐. 이렇게 해서 그거 삼킬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고 가라 그래요. 이- 저희 스텝 중에서도 못하는 스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습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한테 하라 그러면 본인이 그 방법을 좀 터득을 하잖아요. 스텝이. 그러면은 자기만의 노하우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큰 틀은 그렇게 통일해서 가긴 하는데 설명하는 노하우는 저희 스텝들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환자한테도 이것 때문에 재발되면 재치료 할 거고 재치료 하게 되면 비용 없다라고 금융치료도 또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오픈바이킹 혹시 받으세요? 3급 오픈바이트는 이제 클래스 2 오픈바이트하고 반대로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양보다 후방 이동시켜야 되는 양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상급이 더 심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P 크레션을 할 때 근심 이동을 시켜서 얘를 오버젯을 맞추는 게 아니고 후방 이동을 더 시켜서 오버젯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오히려 후방 이동을 시키는 게 바이트 점프를 해서 얘가 오버젯이 더 쉘로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얘가 점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클래스 2에서 전방 이동을 해야 될 양보다는 후방 이동을 셋업해서 표현할 양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미 바이트 점프를 수직적으로 해놓은 것만으로도
후방 이동이 돼야 되는 걸 얘가 무시하고 뒤에다 잡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셋업에서 후방 이동량이 없다 하더라도 얘는 후방 이동하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악의 전후방 이동이 전혀 안 돼 있어도 클래스 릴라틱을 건다거나 이런 계획들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적극적으로 계획에는 없지만 스크류를 통해서 붙이고 후방 이동해서 해준다거나. 클래스 1 오픈 바이트 진짜 어렵죠. 그런 함부로 손대시면 안 돼요. 네. 네. 미니스쿨 데이터로 훅을 만드시는 거죠. 하악 뒤로 당길 때, 네, 맞습니다. 그 레트로몰라 에어레 쪽에 스크류 식립을 하면 거기 진지바가 엄청 두꺼워서 스크류가 파묻히거든요. 그래서 헤드 깊게 식립하고 그 다음에 헤드에다가 리가처 와이어 밖으로 빼서 훅 해놓고 보통 이제 약한 힘으로 뒤로 당기니까 훅을 막 두껍게 할 필요는 없고 저희 보통 그 012 데드소프트 와이어로 쓰잖아요. 리가처 와이어. 그걸로 해도 충분해요. 010이었나 012였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음. 근데 미니스크류는 그냥 그 제가 뒤에다 씹는 거는 헥사헤드 타입으로 좀 헤드 큰 거 쓰거든요. 왜냐면 그 헤드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긴 스크류하고 직경이 어느 정도 큰 거를 써야 되는데 제가 쓰는 미니스크류가 그 제일 메디컬 걸 써요. 그 제일 메디컬에서 나오는 굵은 스크류가 직경이 2mm고 그다음에 길이가 10mm, 12mm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직경 2mm에 12mm 스크류를 쓰는데 뭐 헤드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제가 상악골 확장할 때 씹는 스크류가 그거여가지고 또 타입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그냥 그거 있는 거 쓰다 보니까 헤드는 좀 큰 거 쓰는 편입니다. 네. 홀이 뚫려 있긴 하지만 리가초 와이어는 그냥 그 헤드에다가 직접 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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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훅 모양으로 만들고 끝. 네. 처음에는 그렇게 훅으로 연결해 놓으면 환자들이 그 훅하고 진지바 사이에 계속 자극이 되니까 좀 불편을 해요. 근데 그 환자들이 불편을 하면 일단 소독 한번 해주고 굳은 살이 생겨야 됩니다 하고 약 좀 먹으라 그러고 참으라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적응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마지막 핸즈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클린책을 제가 직접 셋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원하는 치료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거든요. 그 목표들을 정확히 설정을 해주고 환자가 장치를 잘 끼면 복잡한 치료가 생각보다 쉽게 잘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셋업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셋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치료 목표대로 불필요한 것들은 확 줄이고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되 어태치먼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치료 방향으로 가이드를 해준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이동들을 줄이면서 장치 개수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 늘어나기도 하지만 줄어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그 UCSF 레디전트들하고 이렇게 클린책 카페라 그래서 한 번씩 어려운 케이스들 요청이 올 때 셋업하고 체크를 해주는 클래스를 열어서 하고 있는데 그 케이스가 하악 전치 하나 미싱되어 있는 어시메트리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하악 막 되게 구치부를 클래스 1으로 맞춰놨는데 전치 하나가 없으니까 오버해서 엄청 커져 있고 뭐 구치부도 막 이상하게 셋업돼 있고 하니까 장치가 90개인가가 나온 거예요. 한 번 일단 치료를 해놓은 환자였었고 익스텐전도 했고 그래서 그 환자 셋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그 도움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셋업을 해서 했더니 30개로 줄어들어요 개수가. 그런 현실적인 치료 계획들 불필요한 거 줄이고 이런 것들 계획이 생각보다 치료 계획을 되게 쉽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는데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보여드렸듯이 테크니션들을 통해서 나오는 클린책이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우도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수정을 해주는 게 예측성 있는 치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눈으로 좀 보고 셋업을 해야 되니까 크라운만 보고 하는 것보다 루트까지 볼 수 있게 CT를 넣어서 하자. CT를 넣으면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쓰기 위해서
CT 먼저 컴프레hen시브로 넣고 개수 줄이고 패키지 변경해라. 여기까지 이제 설명해드렸죠. 이미지널 퍼스트에서도 가능하다까지도 설명해드렸고, 그래서 루트를 보면서 루트 무브먼트가 훨씬 더 어려운 이동이니까 불필요한 이동을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것들은 더 넣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 셋업하는 과정입니다. 이 환자 보시면 24세 남자 환자인데 전치부 오픈바이트를 주소로 내원을 했어요. 부치부 크레스트가 상당히 심하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2년 동안 TMD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턱 관절이 아프지는 않은데 그냥 뭐 단순 약물 치료랑 물리 치료만 받았다고 했어요.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 CC가 뭐였냐면 턱이 아파요가 아니고 씹으면 이대구치만 교합이 집중돼서 치아가 아프다는 게 CC였어요. 그러니까 교합력은 충분했던 환자인 거죠. 교합이 안 좋아서 그 TFO 때문에 아팠던 것 같고 전체적인 바이트나 이런 거 봤을 때 발치를 피하지는 어려울 것 같고 돌출도 좀 있고 어시메트리도 좀 있고 그래서 향악에서 4번 발치, 편악 발치만 하고 부치부 인트루전을 시키고 하악도 부치부부터 전치부까지 토탈로 약간씩 인트루전, 시퀀셜로 아까 제 케이스들 보여드렸잖아요. 이 정도의 시퀀셜 인트루전은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트루전 하는 계획으로 가서 이게 첫 번째 계획으로 회사에서 저한테 준 거고요. 제가 수정한 건데 여기에서 얼핏 보면 사실 별로 안 바뀐 것 같죠. 근데 여기 구치부 보시면 이 폭을 좀 줄여놨죠. 저는 오히려 다시 늘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취폼이나 이런 것도 발치 케이스에서도 그 원래 환자가 가지고 있던 아취폼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약간 메주디스탈로 움직이는 정도 느낌으로 셋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7번 같은 경우에도 근심으로 오면서 6번 정도 레벨에 살짝 들어가게 그 정도로 셋업을 하는데 여기는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냥 이거 중첩 끄고 보시면은 별로 큰 차이를 안 느껴져요. 근데 생각보다 이 이동량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취폼 코렉션을 좀 해주고 전치부는 수직적인 높이가 이 환자도 약간 리버스 커브를 갖고 있어서 굳이 이렇게 버티컬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약간 정출이 필요한 케이스였어서 그런 거 좀 조절을 해주고 하악에서는 오픈바이트였지만 커브 스피가 있는 환자는 오히려 인트루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딥바이트 환자는 아니니까 오버크레션을 너무 많이는 안 했고 이렇게 약간만 인트루전 하게 하고 인트루전 위에서 여기 측절치나 견치, 소구치 쪽에 서포팅 어태치먼트로 바꿔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 보시면은 발치 공간 폐쇄를 할 때 일단 투명 교정을 할 때는 특히 발치 교정할 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한번 쓰러지잖아요? 그럼 그거 리커버리 하는 거는 브라켓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쓰러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제 쓰러졌을 때도 대응법은 있긴 하지만 그럼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쓰러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견치 셋업된 거 보시면 이 치아가 물론 이렇게 컨트롤드 티핑으로 가야 앵귤레이션이 좀 적절하기는 하지만 티핑으로 셋업을 하면 더 많이 티핑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루트를 디스탈로 업라이팅을 더 해서 좀 더 어려운 이동이지만 저렇게 계획을 해야 그래야 더 예측성 있는 치료가 되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루트 무브먼트를 제가 더 추가를 했고요. 근데 하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환자 견치나 소구치가 약간 매주얼 티핑이 있긴 한데 사실 저 치아들이 티핑이 있다 그래서 교합이 정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매주얼 티핑된 상태에서 교합도 크게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는 제 계획 안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계획이다 생각해서 얘네들은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늘 건 넣고 뺄 건 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치부도 마찬가지로 견치와 똑같이 링구알로 리트랙션이 될 때 약간 컨트롤드 티핑으로 가는 게 좋을 환자기는 하지만 이렇게 약간 살짝의 언컨트롤드 티핑처럼 셋업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심하게 티핑이 되니까 루트 링구알 톡을 약간 더 부여를 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든 거죠. 오히려 셋업으로 봤을 때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 견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공간 폐쇄될 때 레터럴 무브먼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하다 보면은 얘가 티핑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더 세우고 얘를 루트를 디스탈로 세울 수 있도록 어태치먼트를 붙이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학은 전반적으로 셋업된 것보다 제가 더 어려운 치아 이동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학은 아까 소고치 견치에서 보셨듯이 오히려 더 줄이는 계획으로 갔고, 그래서 필요한 거 넣고 줄일 거 줄이고, 그렇게 해서 총 34개. 1소고치 발치 케이스인데 약간 모더레이트 앵커리지 정도로 공간 폐쇄를 하니까 구치부 이동이 되면서 공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34개 정도 장치로 만들어졌고, 환자가 장치 아주 잘 꼈습니다. 초반에 2주, 열흘, 일주일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서 34개 장치 끝났을 때 모습이고, 첫 번째 세트 끝난 후 공간 폐쇄도 아주 잘 됐고, 오버젯 오버바이트 좋고, 아치 폼도 괜찮고, 얼라인도 좋고, 다 잘 끝났어요. 11개월 2주 딱 걸렸거든요. 너무 빨리 끝났잖아요. 발치 케이스인데 2년 걸린다 그랬는데, 그래서 뭔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블랙 트라이앵글이랑 있어서 IPR 해가지고 오디션을 한 번 더 만들자 했더니 환자가 자기 지금 충분히 만족한다고 끝내달라 그래서 이대로 끝냈어요. 뭐 저도 땡큐죠. 한 번에 끝났으니까. 치료 전후의 모습이고, 보시면 전치부 이동되고, 하악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카운터 클락아이즈 로테이션도 됐고, 오픈바이트는 발치 케이스였으니까 전치부가 익스트루전 되면서 되게 쉽게 잘 커버가 됐죠. 스텝 보시면은 구치부 하미, 전치부 컨트롤드 디핑으로 공간 폐쇄, 하악의 구치부부터 전치부까지 토탈 아치 인트루전이 계획한 대로 아주 잘 끝났습니다.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CT를 보면서 정말로 내가 필요한 움직임을 잘 계획을 하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뭐 0점 몇 미리 이런 불필요한 이동들을 다 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꽤 걸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보는데,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보라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포인트들 있죠. 요거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안 된 것들, 그런 것 넣으시고, 요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들어간 것, 그런 거 빼시고, 이런 것만 몇 개 하셔도 내가 어디셔널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횟수를 한 환자당 한 번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이 환자가 쌓이면 어디셔널 라이너도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내가 클릭 몇 번 더 해주는 것만으로도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클린책은 이렇게 제가 셋업하는 것처럼 3D 컨트롤로 파이널 포지션하고 어태치먼트 배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근데 치료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컨트롤 못하니까 지난번에 테스트 코멘트로 어떤 것들 수정하는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직접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오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순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셋업을 할 때 전반적으로 큰 틀을 먼저 좀 잡아줘요. 일단 첫 번째는 대부분 환자들이 그 오클살프라인 캔팅이 조금 있거든요. 특히 어시메트리 있는 환자들은.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치료 시작 기준을 잡다 보면 나중에 얼라이먼트나 교합은 잘 맞춰졌는데 양쪽에 캔팅 커렉션이 안 돼서 예쁘지 않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첫 번째는 이제 캔팅 잡아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버티컬적인 포지션이나 그 다음에 AP 포지션을 좀 크게 잡아줘요. 큰 틀로. 예를 들어서 구칩으로 후방 이동을 얼만큼 할 건지, 막 디테일하게 어떤 양상으로 할 건지가 아니고 그냥 크라운 레벨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보낼 건지, AP적인 커렉션을 할 때 상악하고 화학을 어느 정도까지 서로 커렉션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큰 틀이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디테일한 셋업들을 들어가는데, 그때 상악을 먼저 셋업을 합니다. 상악을 먼저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교합 보면서 하악을 셋업하고 라이브 업데이트 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은 테크니션에게 텍스트 코멘트로 이렇게 바꿔달라 오더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랑 같이 해보실 게, 제가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간단한 것들 위주로만 좀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게 하면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멘붕 상태로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정도만 하셔도 중요한 포인트들 놓치지 않는 그런 것들만 좀 말씀해 드릴 거고, 지금 제가 아까 카톡방에다가 클린책 오늘 핸즈온 할 거 올려드렸는데 혹시 아직 연결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다 되셨으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쉐어 잘 나와요? 클린책? 이 환자는 제가 일부러 어렵지 않은 케이스를 골랐는데요. 약간의 오픈바이트의 클래스 3를 어시메트릭하게 보이고 있는 환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치료 계획이 4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 4번 계획이 제가 이제 파이널로 치료 목표를 잡아놓은 건데 이걸로는 수정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다 수정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쌤들은 뭘로 할 거냐면 요건 이제 제가 그냥 약간 모범 답안처럼 일부러 넣어놓은 거고요. 여기 초기 셋업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여기 초기 셋업 된 거 보시면 제가 이제 상악 7번이나 이쪽 7번은 그냥 기준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홀딩 해놓고 AP적으로 무브먼트 되는 거는 이 30번대 부칩으로 후방 이동시키는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간소화 처방전으로 그냥 간단하게 제출한 거예요. 제가 뭐 코멘트 써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너네가 알아서 좀 해봐라라고 한 거고, 지금 보시면은 왼쪽이 클래스 3니까 시퀀셜로 디스탈라이제이션 하면서 클래스 1으로 맞추고, 오픈 바이트니까 전치부 익스트루전을 시켜가지고 바이트를 이렇게 좀 깊게 만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뭐 루트 이렇게 업라인 시키고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아치폼 익스펜전도 좀 돼 있고 전치부 톡 컨트롤도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교합의 목표만 보면은 뭔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요거를 중첩을 딱 켜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4번의 앵귤레이션 컨트롤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 여기 전치부의 앵귤레이션도 지금 어시메트리 환자인데 실제로 치아가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보는 거죠. 여기도 이런 5번이 앵귤레이션이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치아 이동표를 보시면 로테이션이 막 엄청 많아 보이진 않는데 45번 같은 경우에 지금 12도 로테이션을 해놨거든요. 근데 중첩으로 보면 별거 없어 보이죠. 이 상태 이렇게 로테이션인데 버칼로 나오면서 뭐 로테이션을 시키긴 했는데 저 12도 로테이션이 과연 5, 6번 사이의 컨택을 더 좋게 만든 것인가 나쁘게 만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로테이션 컨트롤 하면서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잡을 거고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캔팅인데 지금 어시메트리가 좀 있죠. 하악이 오른쪽으로 어시메트리가 좀 있고 이 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 교정을 한번 해줬던 아이예요. 그래서 얼라이먼트나 이런 건 나쁘지는 않고 여기 상하게 교합 평면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초진 상태가 양측 치아 높이가 거의 대칭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여기 좌측이 좀 더 약간 내려와 있기는 하죠. 근데 초기 셋업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단 말이에요. 측절치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12번이 조금 더 내려와 보이게 해놨고 그래서 이 환자는 좀 더 셋업을 정확하게 하려면 1번이 교합 평면 먼저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선생님들 하시라고 할 거예요. 그냥 쭉 보기만 하세요. 여기 교합 평면을 먼저 열면 이거 왜 안 열리나요? 원래 이거 하면은 자동으로 3D 컨트롤도 넘어가야 되거든요.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3D 컨트롤 활성화 시키고 할게요. 여기 플랜 에디터라고 하는 거는 내 치료 계획을 이 클린책 안에서도 바꿀 수 있는 메뉴인데 이거를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하시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손대지 마시고 간소화 처방전 했을 때 나오는 거라서 요건 아마 손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기 3D 컨트롤 활성화 시키고 지금 제가 4번까지 쌓아놨기 때문에 1번에서 지금 수정사항된 치료 계획이 5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4번 다음 수정된 계획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개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합 평면에서 여기 좌측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이제 캔팅 잡아주는 건데 조금 심하게 제가 해볼게요, 일부러. 캔팅이 이 정도까지 있었던 환자인데 그냥 반듯하게 잡아놓은 상태로 셋업을 해놨다. 그러면 이런 셋업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까 처음에는 바이트가 잘 맞춰지고 양쪽 좌우 교합 평면이 좋아지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 정도의 캔팅이 있는 환자를 이 목표로 그냥 그대로 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셋업을 디테일하게 했다 하더라도 교정 끝났을 때 캔팅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환자들이 이 교합 평면의 높이, 특히 전치부의 높이가 안 맞으면 그러면은 치료가 잘 됐다라고 느껴지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캔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클린책 안에 반영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캔팅을 좀 정확하게 양측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좋은데 이 그리드나 이런 거를 스마일포트 안에다가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그걸 안 넣어줘요. 이렇게 어려운 CT까지 넣어놓고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몇 번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먹힙니다. 인비절라인은 진짜 네, 여기까지나. 네. 그래서 어쨌든 캔팅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셋업 하기 전에 얘네들을 여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익스트루전을 좀 하고 여기는 인트루전을 좀 해주고 보통 저는 한 1소거치 정도까지는 상하에서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맞게 앵귤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뭐 되게 간단하니까 캔팅 커렉션 하는 거 해서 그냥 한 5도 정도 선생님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캔팅을 넣고 양측의 교합 평면 수직적인 높이 맞추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아까 클린책 연 다음에 1번 초기 계획 셋업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1번 초기 셋업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1번 계획 수정 여기 있죠? 여기에서 3D 컨트롤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메뉴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샘플 케이스여가지고 좀 오래 오픈돼 있다 보면 이렇게 약간 새로 고침이 되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초기 셋업, 그다음에 3D 컨트롤 여기까지 하시면 그다음에 여기 규합 평면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좌측에 있는 수직 발을 가지고 이제 캔팅 커렉션을 선생님들 하고 싶으신 대로 대략적으로 좀 눈에 띄게 하신 다음에 일단 수직적인 높이 조절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 5도 정도만 해볼게요. 그 치아 이동하는 거는 아시죠? 네,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죠. 네.
앵귤레이션이랑은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고.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이랑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분이 있으면은 여기 측은 메뉴에서 이 치아 색상 시각화 이거를 끄면 이렇게 다 하얗게 보이고요. 얘를 켜면 얘네들이 설정해 놓은 진지발 라인이 크라운 레벨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CJ는 아니고 진지발 마진이에요, 쟤네가. 얼라이너 마진. 저는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어태치먼트 배치나 이런 게 편해서 이렇게 놓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측은 메뉴에서 보통 이렇게 처음에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이 골격이 다 보이게. 근데 사실 이거 우리한테 안 필요해요. 그냥 치아만 가리고. 그래서 저는 이 치근만 표시 이걸로 체크해서 이 상태로 봅니다. 이렇게 해놔도 천공되는 거 이렇게 빨갛게 다 표시 나오거든요. 수업 시간에 잘 들으세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중첩을 켜보시면 이제 초진 상태하고 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눈에 확 띄죠. 이 환자가 전치부 익스트루전이 이렇게 필요한지 이거를 보시고 환자의 스마일 라인을 봤을 때 정치부가 이렇게 정출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유지를 하는 거고 그냥 첫 번째 전치부의 버티컬 포지션이 유지되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걸 줄이면 되겠죠. 근데 요거를 평가를 할 때 그냥 우리가 막 눈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요거를 수정을 해놓고 뭘 보시면 좋냐면 저는 조금 줄일게요.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막 계속 거슬리는 게 앵귤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교합평면 상태에서 앵귤레이션도 이렇게 저는 쉬프트로 해서 멀티 셀렉트 해갖고 지금 다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면 조금 더 뭔가 그럴듯한 셋업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뭘 좀 보시면 좋냐면 여기 미소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인페이스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이거든요. 내가 셋업을 한 게 여기에 바로 반영이 되게.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셋업인 거예요. 첫 번째 셋업. 아직 치료기에 반영이 여기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셋업을 바꿔놓고 여기에서 평가를 하려면 여기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에 다시 제 셋업이 반영이 돼서 보여요. 이게 완벽하진 않은데 이렇게 좀 평가를 그래도 대략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인트루전 너무 많이 됐고 여기 익스트루전 너무 많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여기 좀 줄이고 얘는 좀 정출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요거를 보면서 좀 평가를 하시면 좋아요. 제가 아까 캔팅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셋업이 평면상에서는 수평으로 보이지만 이 환자에서는 되게 오히려 캔팅을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캔팅 초진 상태 캔팅 위치를 좀 잘 잡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거는 뭐 굳이 저희가 핸즈까지 할 필요는 없고 클릭만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략적인 교합을 이렇게 잡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AP 코렉션. 그러니까 하악의 버티컬 포지션이나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AP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는 지금 하악을 구칩으로 후방 이동시켜서 클래스 1 교합으로 맞췄는데 미드라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정도 위치가 괜찮다라고 하면 이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내가 조금 더 보내고 싶다, 아니면 덜 보내고 싶다, 그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때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지난번에 전후방 이동을 시킬 때 최후방 부치가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악을 좀 더 뒤로 보내고 싶다. 이건 바로바로 그냥 같이 하세요. 여기 아래 7번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후방 이동은 요거 세 번째 있는 거, 치체 이동 근원심,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뜹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뒤로 쭉 당기셔도 되고, 저는 주로 그냥 요 메뉴를 가지고 하거든요. 여기 파란색, 초록색 에로 표시가 따로 있죠. 그 방향대로 이렇게 클릭 한번 하면, 클릭 한 번에, 클릭 한 번에 그 단위 정해져 있는 양만큼 이동을 하거든요. 이 트랜슬레이션 양으로 0.1mm, 각도로는 1도 이렇게 변화가 돼요. 좀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게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mm를 보내고 싶다. 그럼 10번 클릭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스페이스만큼을 앞에 있는 치아를 뒤로 쭉 당겨야 되잖아요. 이때 하나하나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최후방 구치가 기준이니까 요거를 그냥 없애버리면 앞에 치아가 다 딸려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7번 뒤로 이동시켜 놓고 6, 7번 사이에 생긴 이 공간을 X자 눌러서 지우면 나머지가 다 따라가요. 그래서 후방 이동 시킬 때는 되게 심플합니다. 요거는 뭐 그냥 보셔도 아시겠죠? 근데 전방 이동 시킬 때는 얘를 앞으로 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밀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밀었다고 치고 여기 1mm 스페이스만큼 내가 얘를 근심 이동시키고 싶다. 그럼 이거 딱 클릭해서 지워서 얘가 앞으로 쭉 가면 좋겠죠. 이거 클릭해서 지우면 얘가 다시 뒤로 가요.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뒤에 있는 치아들을 다 클릭을 해서 이 공간이 있다면 이 공간만큼 쭉 앞으로 밀던지 아니면 얘를 오른쪽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치아 위치 잠금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최후방 고치가 아니고 3번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지우면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구치부가 앞으로 오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공간이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 치아를 앞으로 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도 최후방 부치가 기준이니까 얘를 클릭을 하시고 얘를 근심으로 이동을 시켜서 쭉 밀어요. 그러면 여기 IPR이 생기거든요. 이 IPR을 제거를 하면 최후방 부치가 기준이니까 IPR이 없어지는 만큼 앞으로 다 밀어지겠죠. 이렇게. 근데 요거 0.5mm씩밖에 안 생기니까 내가 3mm를 밀고 싶다. 그러면 그 이 행위를 6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때는 멀티 셀렉트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6번, 7번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두 개를 같이 셀렉트를 하시고 앞으로 쭉 밀면 3번에서 7번 사이에 IPR이 추가가 됩니다. 아니면 더 많이 밀고 싶다 그러면 3번, 6번, 7번, 그 다음에 3번까지 포함해 놓고 쭉 밀면 중절치부터 7번까지 IPR이 쭉 다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총 3.5mm만큼까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도 되고 얘네도 멀티 셀렉트가 되거든요. 이렇게 제거를 하면 최후방 구치 기준으로 3.5mm가 앞으로 다 밀어진 거죠. 그래서 후방 이동 시킬 때는 최후방 구치를 뒤로 밀어서 공간 만들고 그 공간 제거.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죠. 전방으로 밀 때는 내가 얼마나 밀 건지 2mm 이내라고 하면은 6, 7번만 셀렉트해서 여기 소구치하고 부치부 사이에 생기는 IPR 양만큼
만들고 이 양을 제거해주면은 앞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고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하고 싶으면 견치까지 셀렉트해서 그 IPR 총량을 내가 앞으로 밀고 싶은 양으로 계산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No IPR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 아까 만들었던 모든 IPR이 한 번에 제거가 되는데 제가 요거는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여기 쉐어방 부치 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뒤로 밀리죠. 부치도 기준을 잡아놨다고 했는데 이 노 IPR로 하면 이렇게 약간 좀 서로 레시프로칼하게 이동시키는 것처럼 최후방 부치가 기준이 아니고 그냥 뒤로 미는 양도 생기고 대합치도 교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잘 안 씁니다. 그냥 전방으로 밀고 IPR을 제거하고 이게 제일 확실해요. 네, 그래서 수방 이동 시키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근심 이동 시키는 거 멀티 셀렉트로 6, 7번 아니면 3번까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밀고 IPR 제거하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뭐 심플한 건데 해보는 거나 안 해보는 거나 좀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환자한테 잘 안 웃는 환자 있으면은 환자한테 너 치료 계획 세울 때 엄청 중요한 사진이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잘 웃어봐라고 이제 저희 스텝 선생님들이 말하면서 하는데 사춘기 애들이 제일 문제고,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적당히 평가해야죠. 아주 기본적인 거, 꼭 필요한데 기본적인 거.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얘가 No IPR이나 현저양 유지에 클릭이 돼 있으면 얘가 안 움직여요. 스페이스도 안 생기고 IPR도 안 생겨요. 여기에다가 해놓고 왜 안 움직이지 하지 마시고 안 움직이면 얘를 오토 상태로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제가 실수 되게 많이 했던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네, 다 하셨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여기 7번 컨트롤 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기준 위치로 잡아놓긴 했는데 앵귤레이션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세우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풀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처음에 오더할 때 이동하지 마라. 이걸로 셋업을 해놔서 이 상태에서 풀려면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이동 가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동이 됐다. 그러면 그때 거꾸로 예를 들어 이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동을 많이 해놨다. 그러면은 이동이 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이동 불가 이렇게 하면 초진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초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치아가 있다. 기준으로 삼고 싶다. 그러면 이때 이용을 좀 해보시고 지금 여기 7번은 풀어놨는데 앵귤레이션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이 루트가 디스탈로 가게 해야 되니까 요거를 잡으려면 여기 치관 각도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앵귤레이션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하고 루트 이동량이 꽤 많죠. 그러면은 이 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태치먼트를 붙여야 되겠죠? 여기에서 앵귤레이션에 대한 어태치먼트 배치니까 수직형을 붙이는 게 유리하기는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앵귤레이션이 되면서 정출도 좀 돼야 교합이 맞춰질 거거든요. 그냥 수직 수평 방향에 대한 이동을 직접 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한 수평형보다는
최대한 긴 타입의 대각선 어태치먼트를 붙여주면 얘를 이쪽에서 이렇게 디스탈로 업라이트 시키는 힘과 정출시키는 힘이 그래도 최대한 가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체어방 붙이는 컨트롤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옵션 중에서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멀티플레인 어태치먼트가 약간의 정출과 앵귤레이션, 로테이션 컨트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어태치먼트인데 이걸로 바꿔서 붙여서 할 수도 있는데 이 환자에서는 처음에 저걸로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어디셔널 할 때는 그 수평형인 걸로 해가지고 바꿔서 넣었는데 그것도 100%안 됐어요. 그러니까 7번 컨트롤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셋업을 하시는 거는 생각보다 난이도 있는, 이거 하나지만 되게 난이도 있는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8번 있다면 당연히 8번 빼야 될 테고. 이렇게 그 이동 불가로 되어 있는 거 이동 가능으로 풀고, 앵귤레이션 컨트롤, 컨벤셔널 어태치먼트 넣는 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할 줄 아시면 뭐 다른 거야 다 똑같이 하시면 되니까. 정말 저렇게 멀티플레인 어플리케이션 많이 쓰세요. 멀티플레인. 6번 정도에는 많이 쓰고요. 네네. 7번 같은 경우에는 무브먼트 양이 많지 않으면 그냥 아예 생략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꼭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멀티플레인 어태치먼트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산악 측절치에도 멀티플레인 어태치먼트도 꽤 쓰는데 이게 뭔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뭐 루트 토크도 좀 많이 부여해야 되고 그러면 웬만하면 컨벤셔널 큰 걸로 바꾸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셋업이 됐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느꼈을 때 불필요한 셋업은 여기 3, 4번 앵귤레이션 정도거든요. 상악에서 초진 상태가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앵귤레이션을 잡아놨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좋긴 하겠지만 앵귤레이션이 이렇게까지 안 잡혀도 사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3번은 그냥 이렇게 한다고 치고 4번은 굳이 앵귤레이션 얘를 이렇게까지 업라이팅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내가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얘를 이제 줄여주는 거죠. 근데 줄일 때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 또 다 줄일 수도 있는데 여기 D 이런 거 써 있는 데 있죠. L 써 있는 거. 여기 보시면 X자로 되거든요. 이게 그냥 셋업된 양을 초기화하는 메뉴예요. 예전에는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걸로 했었는데 그러면 무브먼트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거를 초기화해라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은 조금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스탈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디스탈 이렇게 로테이션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죠. 이 정도 로테이션 돼도 저는 뭐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견치, 소거치에서 특히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교합에 되게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줄이는 편입니다. 특히 화학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도. 화학에서는 한번 보면 이런 것들 별로 별 문제가 안 될 것들인데 앵귤레이션 3도밖에 안 되지만 루트 토크 보시면은 꽤 많이 링구얼 루트 톡을 넣어놨거든요. 이런 이동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은 이게 생각보다 피팅을 안 맞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뭔가 교합이 안 맞으면서 결국엔 또 뭐 만들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아까 디스탈 로테이션도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면 좀 부족하긴 하고 루트 토크도 지우고 앵귤레이션도 다 지워볼게요. 이 상태가 되면 여기 5, 6번 사이 컨택은 오히려 나아졌는데 뭔가 로테이션이 좀 아쉽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꼭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을 추가로 넣거나 아니면 여기를 안으로 뭐 좀 넣어서 인앤아웃을 좀 맞추면서 컨택을 형성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앵귤레이션이 이건 너무나 루트가 디스탈로 가 있으니까 얘는 요 계획은 살리겠다. 아니면 추가하겠다. 이 계획이 되면 아까 로테이션 이런 건 많이 줄여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앵귤레이션 컨트롤이 메인이 되는 거니까 어태치먼트가 여기 보시면 로테이션 어태치먼트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은 얘는 치료가 진행이 잘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얘를 루트 컨트롤 어태치먼트로 바꿔서 요청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넣고 거기에 맞는 어태치먼트 배치.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빼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번 앵귤레이션 아까 0으로 맞춘 거 한번 해보시고 여기 5번도 로테이션이나 그다음에 루트 링괄톡은 다시 초기화 시키시고 앵귤레이션만 이 정도 유지해서 하거나 아니면 초기하고 옵티마이즈 어태치먼트, 루트 컨트롤 어태치먼트로 변경하는 거까지 한번 해보세요. 가급적이면 크게 넣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인데,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루트 컨트롤 어태치먼트가 똑같은 루트 컨트롤인데 얘는 작고 얘는 크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클수록 여기 액티브 서페이스가 넓어지는 거니까 저는 옵티마이즈든 컨벤셔널이든 가급적이면 큰 사이즈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넣을 거면. 그래서 저는 최대한 크게 넣으라고 요청합니다. 처음 또한때 특정한 파트를 제외하면 그 팁을 최대한 안 움직여서 셋업 해주세요 이런 말. 그런 것도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 수정을 좀 줄기는 하죠. 현실적인 네. 부분이 근데 이게 무브먼트가 버클링걸 무브먼트도 있고 수직적인 것도 있고 메조디탈 다 방향이 다 다르고 어떤 환자에서는 그 필요한 것도 있고 안 필요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네. 네. 아예 그러면 아예 안 해버릴 수 있는. 내가 또 다 해야 되니까. 그럼 또 일일이 네.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환자는 이제 루트 이동을 그냥 최선화로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조금 조금 조절하면 되겠다 싶을 때는 그렇게 오더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네. 그러면 좀 편하게. 음.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만약에 그런 치료 계획으로 간다고 하면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어려우니까 루틴하게 쓰는 그 오더들을 메모장에다 좀 해놓으시고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해서 텍스트 코멘트를 요청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지금 상하기 셋업을 제가 디테일하게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 하악 셋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하극 셋업을 쭉 했을 때 이렇게 막 뜨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오토로 좀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에서 디테일한 셋업을 하면 좋거든요. AI가 자동으로 셋업을 해주는 기능 중에서 여기 앞궁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지금 상학에서도 양쪽을 대칭적으로 뭐 셋업을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아치풍 코렉션을 좀 크게 해놓고 했을 때 그때 쓰시면 좋고요. 내가 디테일하게 시야 위치들을 잡아놨을 때 그때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 바뀌니까. 저는 상학을 디테일하게 다 셋업했다는 가정 하에 지금 이제 하악을 맞추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합 앞궁 조정에 대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맞춰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상악으로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악 먼저 셋업하고 하악을 하니까 이 상태에서 전악을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속옷치 견치 쪽이랑 한번 잘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최대한 자기가 맞출 수 있는 범위 내로 자동으로 맞춰져요. 위의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좀 이상한 게 견치랑은 교합을 안 맞추죠. 그러니까 전치부의 버티컬 포지션은 이거는 술자가 의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치부의 위치는 얘네들이 안 바꿔요. 네, 구치를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찌그러지거나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을 먼저 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대합치하고 교합을 좀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인앤아웃이나 이런 거는 조절이 되거든요. 버티컬 포지션은 안 바뀌더라도. 그래서 전치부의 수직적인 높이는 이 앞공 탭으로 자동 조정은 안 된다.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고 이 안에서 이제 디테일한 컨트롤들을 좀 하는 거죠. 근데 하악을 셋업을 할 때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대합치하고 교합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생각하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볼 수는 없고 이때는 제가 전에는 이렇게 놓고 봤었어요. 이렇게 놓고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봤었는데 아, 상악하는 거를 자세히 안 보여드렸구나. 여기 상악에서 여기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트리플 뷰라고 나와요. 이 트리플 뷰를 클릭을 하고 지금 저 여기 상악만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 하악 이걸 끄면은 하악 같이 나오고 이렇게 켜면은 상악만 나오고 이 상태에서 10번대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측면 그대로 놓고 여기 가운데 부분은 저는 이렇게 루트 쪽에서 보이게 놓고요. 마지막은 교환면 쪽에서 보게 놓고 얘를 확대해서 최후방 고치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셋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좀 숙련되면 그때 하시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크게 보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 약간 추가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 빼시고 이 정도만 하셔도 초반에는 좋은 클린책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요. 뭐 하시다 보면 아 이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잘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기준이 생길 테니까 그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절 끝나고 악공으로 이제 하악까지 갔다. 그러면은 하악에서는 교환면 보그를 클릭을 하시면 상악과 하악의 교환면이 딱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보시는 거는 이제 중첩을 켜서 어디가 많이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시지만 이 교합 기능을 켜면 대합치하고 바이트가 뜨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인앤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셋업되어 있는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상악 붙이부 팔라탈 커습하고 하악 붙이부 버칼 커습이 바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맞게 얘를 이제 배열을 맞추는 거죠. 그냥 보면은 이게 좋은 배열인지 아니면은 교합이 잘못된 건지 얘를 줄여야 되는지 얘를 넓혀야 되는지 이걸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합치하고 기준 바이트를 보면서 맞추시고 여기 중첩 기능 켜서 어디가 많이 변했는지 이게 정말 필요한 이동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최후방 고치부터 전치부까지 저는 디테일하게 다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쌤들은 여기에서 보셔서 좀 여기서도 큰 틀로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뭐 6번 이런 것들이 얘가 링걸로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니까 얘를 버칼로 다시 빼자. 토크보다는 트랜슬레이션으로 많이 들어간 거니까 요거를 그냥 초기 상태로 바꿔보자. 이 교합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으니까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크게만 좀 변화를 시키세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또 디테일하게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긴 하겠지만 좀 큰 것들만 선생님들이 조절하셔도 생각보다 성공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합을 바이트된 상태에서 키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거든요. 보기가 좀 힘들어요. 또 굳이 저렇게까지 안 만들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 투명도 조절하는 것도 메뉴에 있기는 한데 그건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뭐 어태치먼트의 선택이나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내가 셋업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동이 있을 때 어떤 이동이 제일 중요한지 그거 보시고 그 이동을 나타나게 하려면 어태치먼트를 뭘 붙일 건지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구치부인데 뭐 전치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구치부인데 앵귤레이션 컨트롤도 많이 돼야 되는데 뭐 토크도 되게 많이 바꿔야 된다. 업라이팅도 많이 되고 정출도 해야 된다. 이러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태치먼트를 협측했다가 옵티마이즈를 붙이고 설치했다가 컨베셔너를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옵티마이즈 어태치먼트가 이미 붙어 있는 곳에 설치기 어태치먼트 붙이는 거는 되거든요. 근데 내가 요청한 곳에 붙이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이때 요청을 하면서 얘를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얘를 먼저 링구알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얘를 요청을 하면은 이건 또 돼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되니까 양쪽을 같이 보내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버칼에 있는 옵티마이즈 어태치먼트를 또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먼저 컨벤셔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변경 요청을 하시든지 내가 혹시 이렇게 붙여놨는데 얘를 지금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제거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붙이고 그 다음에 얘를 변경하거나 이런 요청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안 된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 많았거든요. 뭐 IPR 만들고 이런 것도 되게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들이니까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환자의 클린책 기준과 환자의 3차원적인 평면의 기준이 맞는지 이게 1번이다. 특히 이제 캔팅에 대한 거. 그래서 처음에 셋업을 시작할 때 캔팅 코렉션 해주는 게 1번이고 괜찮다면 그냥 그대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P적인 무브먼트를 좀 큰 틀로 잡아주고 캔팅 코렉션이 된 상태에서 전치부의 수직적인 위치들을 상악하악을 좀 대략적으로 좀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상악에서 내가 수정할 부분들 있으면 체크해서 좀 수정을 하고 하악은 아까 악궁 탭에서 대합치에 맞게 자동 셋업하는 거, 이 기능으로 어느 정도 오토 셋업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합 평면 보이는 상태에서 중첩이랑 교합 켜시고 바이트나 이런 것들 고려하면서 조금 디테일한 수정들, 필요 없는 것들 제거, 또 필요한 것들 넣고 그리고 어태치먼트는 옵티마이즈 어태치먼트와 컨벤션 어태치먼트를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쓰고 싶을 때 옵티마이즈 어태치먼트를 먼저 넣지 말고 링구얼에 컨벤션을 넣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를 넣거나 변경 요청을 해라.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고 아까 메디오 디스탈 무브먼트 하는 게 되게 쉬운데 이게 생각보다 그 몇 번 해보시면 되게 간단하고 쉬운 건데 생각보다 그거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전후방 위치 기준 잡을 때 최후방 구치가 된다고 하는 거. 내가 그거 잊어버리고 앞에 치아 먼저 기준을 잡아놨다면 그 치아를 여기 치아 이동 잠금 메뉴로 아까 기준 잡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치아 위치 잠금 이걸로 기준 잡고 거기에 기준에 맞게 IPR이나 스페이스를 제거하면은 최후방 구치에서 내가 잠거는 치아가 기준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좀 잘 써보시면은 아마 선생님들 클린책이 조금만 해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익숙해질 거고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좀 더 디테일한 클린책을 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클래스2, 딥바이트, 3, 오픈바이트에 대한 셋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반영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3D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3일간에, 이틀이죠. 네, 이틀, 네, 빨리 끝내고 싶은데, 다음 주도 스케줄이 빡세가지고, 지금. 네, 오늘 결론을 내려보면 일단 CT를 갖고 계시면 무조건 넣으세요. 근데 무조건 넣는 게 가장 이득이고 우리가 정확한 셋업을 할 수가 있고 셋업이 정확해지고 환자가 장치를 잘 껴야 그래야 치료가 되게 잘 흘러가는데 특히 이제 환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상담에 대한 내용을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환자 장치 어떻게 끼시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되게 완벽한 핏을 갖고 있는 환자인데 장치를 이렇게 끼잖아요. 보통 이렇게 끝나죠. 손톱으로 어태치먼트 있는데 옆에를 이 환자 추위도 필요 없어요. 저 정도면. 자기 손톱으로 어태치먼트 두 개 있는 곳은 두 개 다 누르고 저렇게 끼니까 핏이 이렇게 완벽할 수밖에 없죠. 수면 교정 장치는 피팅이 다거든요. 환자가 잘 끼더라도 대충 끼면 안 되고 화학도 똑같이 그렇게 막 다 해요. 그렇게 했더니 이 환자 선수술로 했던 환자인데 이렇게 수술 교합 맞춰놓고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장치 만들어 놓고 바로 시작해서 9개월 후에 첫 번째 세트 얼라이너로 어디션 얼라이너 없이 그냥 끝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시메트리 좀 남아있긴 하지만 아주 잘 끝났죠. 그리고 저희도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린책은 우리 치료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또 잊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이상적인 마음을 담고 셋업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좀 소극적으로 접근하시고 얘를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것들 넣고 불필요한 것들 빼고
필요하다면 어태치먼트 배치하고 이런 것들 이제 전략적으로 잘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 환자에서는 볼튼이 요렇게 상하게 큰데 하하게만 IPR 해놨잖아요. 뭐 이런 것들 줄이고 이 환자 페이셜 미드라인이 중절치보다 좌측에 있었는데 오히려 좌측으로 더 보내놓은 걸, 우측으로 보내는 거를 얘를 이제 좌측으로 좀 바꾸고 인트루전도 뭐더 많이 추가해서 바꾸고 그랬더니 57개에서 개수는 많이 안 줄었지만 뭔가 좀 변화가 됐죠. 뭔가 살짝 변화가 됐는데 환자가 장치 잘 끼니까 17개월 후에 발치 교정이었는데 그냥 첫 세트로 치료 마무리했습니다. 네. 치료도 아주 잘 끝났고요. 하악전치 인트루전도 되게 잘 됐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치료일수록 저는 투명 교정 오히려 권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되게 복잡한 치료 계획을 이제 세울 자신이 있으니까 권하는 건데, 선생님들은 그런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셋업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막 덤비시면 환자가 잘 끼면 일단 반절은 성공하긴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거 왜 안 되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너무 복잡한 케이스보다는 추천드리는 케이스는 클래스 딥바이트 케이스 그리고 마일드한 오픈바이트인데 구치부와 전치부를 같이 이동시켜도 되는 그런 케이스를 먼저 해서 성공을 좀 해보시고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 단계로 도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컨벤셔널 어플라이언스를 그냥 적극적으로 같이 써도 좋아요. 구치부 이거 세우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얘네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명 규정으로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은 되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복잡한 치료 계획도 저는 투명 규정으로 다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살짝 차이거든요. 음. 어쨌든 미소 사진에서는 정해져 있고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셋업할 때 뭔가 그 캠핑이 있는데 적용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맞아요. 네. 네. 캔팅 커렉션을 해야 될 케이스는 환자 캔팅이 분명히 내가 이만큼 있다고 보여지는데 클린책의 첫 번째 초진 위치, 초기 상태 위치가 그 캔팅 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때, 그때 캔팅 코렉션을 해놓고, 그러면 수정된 위치에 맞게 버티컬 포지션들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앵귤레이션도 바뀌어야 되고. 거기 맞게 기준으로 셋업을 해야 된다. 셋업이 왔을 때 시간 네, 왔을 때 거쳐야죠. 안 돼서 아니까 이게 그냥 필요하게 잘 된 환자들도 많아요. 그 캔팅이 잘 반영이 된 환자들도 많은데, 캔팅이 꽤 심한데, 그냥 반듯하게 초진 위치를 맞춰놓은 환자들도 종종 있어요. 얘네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마일 포토를 줘도 얘네들이 그게 막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는 애들은 잘 잡고 어떤 애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셋업 그 얘가 딱 들어갔을 때 그 위치 있잖아 스캔했을 때 그냥 그 위치대로만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일단 평평하게 돼서 오는데 그게 안 잡힌 거 같으면 초진 위치에서 평가를 해야죠. 셋업된 위치는 무조건 얘네들이 배열을 해놓으니까 캔팅 커렉션은 네, 돼 있으면 네 맞아요. 원래 클린책에 약간 네, 클린책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클린책의 제일 처음 단계에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캔팅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그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까 교합평면 수정하는 게 초기 상태에서 잡는 거거든요. 쓰셔도 돼요. 네. 스마일포트 참고해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좌측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너는 똑바로 맞춰놨다. 좌측을 조금 더 스마일포트 참고해서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셔도 돼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되니까. 네. 3D 컨트롤 하는 이유는 클릭 몇 번으로 귀찮은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테크니션을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채팅방에도 따로 질문 없으시고, 네, 빨리 집에 가셔야죠, 시간이. 다들 짐 싸고 계시니까.
오늘도 장시간 많이 고생하셨고, 다음 주 목요일에 저는 월화수 중국에 갔다가 목요일에 새벽에 도착합니다. 네. 체력 관리 잘하고 또 재밌는 강의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